그 박근혜 이게 큰 덕을 입힌 만큼 또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포기한 면도 있잖아요. 황교안 탄핵 어떻게 전망됩니까? 황교안 탄핵은 지금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합의를 했죠.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은 이제 동참하지 않겠다고 지금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른정당이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그 대통령이 아닌 총리나 그 외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뭐 야3당이 맘만 먹으면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황교안 대행을 탄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황교안 총리를 탄핵을 시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행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총리,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총리까지 유고된 상태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계산을 해야 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산수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본인들이나 부담 느끼라고 하죠. 아니 그리고 황교안보다는 유일호가 낫죠. 아무래도 황교안 씨는 또 대권 주자인데다가 또 공안검사로서 거의 뭐 권력의 아바타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통하고 있는데 유일호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풍이 들어온 거죠. 뭐 김정남 암살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사람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이 이런 사안까지 뭐 같이 하고 선거 관리까지 하면 평탄한 상황에서의 어떤 국정마저도 일반적인 사안까지도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통할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쪽 진영에서 또 이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역풍이 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이제 고민, 계산 뭐 그걸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쓸데없는 고민들입니다. 뭐 해오지도 않고 역풍 걱정을 해요. 난 참 그게 한심합니다, 우리 야당. 일단은 야 3당은 그 뜻을 모은 것 같고요. 일단 바른정당이 이제 빼기로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 있나요?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가 불승인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어쨌든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런 그 입장문을 냈는데요. 본인이 이제 직권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태와 구악으로부터 이제 그걸 좀 절연하고 싶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 국가 비상사태 무슨 천재지변이나 재난 뭐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가 비상사태로 우겨서 직권상정을 했던 것, 이런 것을 이제 구태라고 이제 봤는데, 지금 상황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답답한 야당입니다. 하여간 참. 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 반사모 조직이 박사모화 되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반기문을 사모하는 모임. 거기서 사실은 스타가 떠나버린 이제 팬클럽이죠. 은퇴해버린 스타에 대한 팬클럽인데 거기 지금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기문 대표 팬클럽 반딧불이 중앙본부의 네이버 밴드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공정한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존중하며 애국 국민들과 대환영을 합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갔고요. 후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의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검이 할 만큼 했다. 상당수 구속하고 기소하고 했으니 이제 목적 달성된 거 아니냐라는 논조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대면 조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70일, 90일 했다라고 하는데 준비 기간까지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심해서 사실 충분하게 수사도 못하고 재벌들도 삼성만 지금 조금 삼성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여야가 합의할 때 100일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뭐 그렇게 국정농단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70일로 하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된다면 30일 1회에 한해서 연장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화근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그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해서 총리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1회에 한해서는 특검이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데 거부했다.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해야죠.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진짜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영전한 그 황교안 총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지만 그건 사적인 일이고 공적은 국가의 지금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이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때부터 아마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곧바로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데 대선 전국과 특검의 수사 기한이 겹치게 되면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우려 이런 것도 고려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선은 대선이고 또 이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박영수 특검이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시 검찰로 갔을 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작년 말에 2,000회의 문자와 통화를 사정 라인하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청와대하고 검찰 사정 라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시 검찰로 갔을 때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왜 합의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나는 이 진실은 또 영원히 묻힐 것이다.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김병준 교수 총리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시 국민의당이 선 총리 후 탄핵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한 다음에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국민의당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 총리 후 탄핵을 주장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우리 당은 추천하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 후보 내라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조건 대통령의 이선 후퇴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태가 저는 왔다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번에 최근에 그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 문제도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렇어요.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하겠다. 묵살 당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민주당은 정세균 의장을 설득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른정당은 이건 총리 탄핵 사유가 못 된다 해서 빠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총리 탄핵에 다 동의하시는 상황이죠? 그 3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2월 국회가 3월 2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2월 국회 때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국회가 소집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적위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예.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탄핵안이 본회의 상정이 돼서 표결이 가능합니다만 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예 본회의가 못 열리게? 그러죠. 예. 그 본회의를 열리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예.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탄핵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맡게 될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부된 특검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뭐 실익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을 시킬 때도 네. 황교안 총리도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예. 그래 가지고 이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서 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안 시켰을 때는 예. 국정의 안정과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사실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요즘 대선 후보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되자마자 국회에 와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예. 앞으로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도 했는데도 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대선 대통령 코스프레 하듯이 대선 행보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마땅하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두 번 다시 또 권한대행을 또다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야 3당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국회 의사일정 논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는데요. 일단 의지는 확고하시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